안녕하십니까. 2024년 7월 1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민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공세를 벌이고 있죠. 그게 국회 청원제도라는 겁니다. 국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조금 전인 한 오후 2시 정도에 제가 확인한 이건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를 요구하는 청원, 여기에 지금 동의한 사람 숫자가 81만 8,488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엄청난 숫자다, 이렇게 지금 그 민주당 측에서 이제 홍보를 하면서 이게 곧 민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처음 제기된 거는 6월 21일이고요. 이때 이제 주얘기한 이유는 이런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참패에도 불구하고 국정기조 전환의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 이러면서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등등 5가지를 거론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청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하루에 대략 평균 보면 한 8만 명 정도씩 늘었고요. 공개된 지 사흘 만에 5만 명을 넘었습니다. 현재는 접속자 숫자가 너무 많아서 대기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썸네일에다가 이렇게 해놨죠. 현재 대기자 2만 명 어쩌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원래 한 달간 봤거든요. 그런데 5만 명을 넘으면 이 청원을 소관상임위원회인 법사위원회로 넘깁니다. 대통령 탄핵에 관한 거는 법사위원회가 소관상임위원회니까. 물론 이거는 다 헌법에 보장된 얘기입니다. 국회의 청원제도라는 게, 국민청원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특정한 청원이 5만 명을 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법사위로 넘어가고, 법사위에서 이제 이게 타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본회의에 넘어가서 본회의에서 표결을 합니다. 그래서 표결하면 본회의에서 이건 탄핵 표결이 아닙니다. 탄핵에 관한 청원 표결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은 원래 국회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탄핵안이 통과돼서 헌법재판소로 넘어가죠. 이거는 청원에 대한 표결이기 때문에 일반 안건으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본회의에서 만약에 정말 표결이 되다, 그러면은 이제 정부로 이송을 합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이 청원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했다 하는 걸 국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는 윤석열 대통령의 청원, 탄핵에 관한 청원, 이거는 법사위원회에 계리 중입니다. 이제 법사위원회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청원은 계속 받습니다, 지금도. 그러나 5만 명이 넘었기 때문에 법사위원회로 일단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법사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도 청원 숫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최고위원이 이렇게 얘기했더군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대한 청원이 곧 100만 명을 돌파할 기세다. 검찰 독재, 국정농단, 영원토록 추방하리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글쎄요, 이게 이제 엄청난 숫자냐, 이런 부분부터 이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왜? 민주당의 권리당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250만 명 정도 됩니다. 권리당원이. 민주당 당원이 몇 명이죠? 500만 명이 육박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찾아본 거는 450몇만인데, 그 후로 계속 늘어서 요새는 통칭 500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500만 명이 되기까지는 민주당원의 청원이라고 얘기를 해도 크게 무리가 아닙니다. 이제 겨우 81만 명 넘었습니다. 겨우죠, 겨우. 엄청난 숫자가 아닙니다. 민주당 권리당원, 전당대회나 이런 데에서 투표를 하는 권리당원도 250만인데, 권리당원의 3분의 1도 지금 이 청원에 찬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민주당 권리당원의 절반 이상이 윤석열 대통령 즉각 탄핵에 반대하나? 이런 논리도 얼마든지 가능하죠. 숫자대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은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 이게 왜 이런 걸 알 수 있냐면, 역대 정부마다 늘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지금 까맣게 잊고 있어서 그렇죠. 그때도 탄핵 청원이 있었습니다. 2000년,
2월 28일에 탄핵 청원이 처음 발의가 됐는데 사흘 만에 법사위로 넘어갔습니다. 이때는 5만 명 넘으면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10만 명 넘으면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사흘 만에 10만 명이 넘어버렸습니다. 이거는 사흘 만에 5만 명이 넘었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은. 문재인 대통령 탄핵 청원은 사흘 만에 10만 명이 넘어버렸습니다. 그 열기가 지금의 배 정도 되는 거죠. 그때는 이유가 뭐였냐? 코로나 사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이런 거였습니다. 이때 비슷한 시점에 청와대 홈페이지, 그때는 청와대가 있을 테니까, 청와대 홈페이지에도 국민청원이 왔습니다. 한 달 만에, 원래 한 달간 받게 돼 있죠. 이것도 지금 한 달간 받게 돼 있습니다. 국회 홈페이지에. 한 달 만에 15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아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도 이대로 놔두면 앞으로 19일간 남았죠. 6월 21일이니까 지금 한 열흘쯤 지났고, 이제 19일 남아서 7월 20일에 이제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때면 한 150만, 뭐 좀 넘을 수도 있겠죠. 뭐 그래봤자 뭐 문재인 대통령 탄핵 청와대 홈페이지 탄핵 청원하고 비슷해지는 겁니다. 지금 81만 명밖에 가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 탄핵 청원은 어떻게 됐느냐? 다수당, 그때 다수당이 민주당이었죠. 미적미적됐고, 뭐 그 자기는 여당이니까 뭐 미적될 수밖에 없겠죠. 야당인 미래통합당도요, 지금 국민의힘 전신이죠. 뭐 별로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의 기억이 있기 때문에. 탄핵 잘못 추진했다가 역풍이 분다. 이런 것 때문에 뭐 이렇게, 아니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아시지만 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뭐 명백했지 않습니까? 열린우리당이 많이 당선됐으면 좋겠다 하는 거였으니까. 자, 그런데도 헌법재판소에 가서 탄핵 소추안이 기각됐죠. 자, 그런 것들 때문에 2000년에도 미래통합당,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미적미적거리고 소극적이어서 결국 2000년 그 4월 총선이 있었고 5월 말에 임기 만료로 그냥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2019년에도요, 이건 2020년 얘기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청와대 홈페이지 대통령 탄핵 청원이 있었습니다. 이때도 북핵 개발을 방치하고 묵인해서 국민을 잠재적 핵 인질로 만든 점, 전 세계의 대북 제재에 동참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어긋난 행동을 하고 있는 점 등 5가지 이유를 등어서 국민청원이 있었는데, 자, 이때도 보면 이게 이제 5만 명인가 뭐 얼마인가 넘으면 왜 청와대가 답변을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간 국민청원이니까. 그 답변이 그냥 거의 모범답안 수준입니다. 대통령 탄핵은 국회의 소추 의결로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사안이다. 청와대가 답변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도 국회, 이거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고, 이제 만약에 국회 청원이 뭐 지금 법사위로 넘어갔으니까 법사위에서 이제 뭐 민주당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워낙 압도적 다수니까. 법사위에서 이거 타당하다라고 생각해서 만약에 본회의로 넘기면 본회의에서 청원을 의결해서 정부로 이송하겠죠? 그러면 용산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답변할까요? 아마 문재인 대통령 당시의 청와대 답변에 가름한다. 뭐 대충 그런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처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되니까.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아, 대통령 탄핵은 청원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국회의 탄핵 소추안 의결로, 그래서 의결이 되면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는 처리할 수가 없다. 그런 거 아닌가요? 그냥 모범답안 또는 정답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민주당 권리당원 숫자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뭐 81만 명이 뭐 국회 청원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청원하고, 그 다음에 지금 대기자가 있고 뭐 접속이 폭주한다. 접속은요 뭐 몇만 명 정도만 되면 폭주합니다.
그리고 지금 뭐 이제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뭐 이태원 참사가 뭐 특정 세력에 의해서 조작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뭐 근데 거기에 인용부가 없더군요.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그렇게 느꼈다는 뜻인지 아니면 정확하게 윤석열 대통령의 워딩이 뭔지 이 부분이 없습니다. 본인이 뭐 결국 나중에 유감 표명을 했지만 워딩을 정확하게 자기가 들은 부분 메모가 있으면 메모대로 그건 밝혀주고 만약에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얘기 했다면 그런 얘기에 대한 해명을 받으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로 인해서 지금 접속자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접속자가 더 늘어난다. 이게 지금 일반적인 평가거든요. 근데 그 숫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민주당 권리당원 전체의 3분의 1도 안 됩니다, 현재. 그렇기 때문에 이게 100만 명이 된들 또는 권리당원 숫자만큼인 250만 명이 된들 그게 무슨 그렇게 큰 의미를 갖느냐. 탄핵은 어차피 대통령 탄핵은 국회가 제적 3분의 2, 200명의 숫자로 탄핵을 의결하고 그렇다고 탄핵이 확정되는 거 아닙니다. 헌법재판소에 가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파면을 결정해야 되는 것. 근데 아시다시피 탄핵의 요건은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뭐 헌법이야 좀 약간 추상적인 의미를 담고 있으니까 그렇다 쳐도 법률을 위반한 게 현재 뭐 있습니까? 위반했다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거죠. 위반한 거 확인된 거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이 대통령 탄핵이라는 게 그야말로 국회 청원으로 해결할 일이 원천적으로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걸 중계방송하듯이 뭐 접속자가 폭주했다는 우리 현장 기자들이 이런 정치 공세성 그 탄핵 청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려서 보도를 할 필요가 있다. 아니 탄핵 요건이 되면 국회에서 탄핵하면 되죠. 아니 민주당 지금 민주당과 야권 전체가 192석이니까 8석만 확보하면 대통령 탄핵은 의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든가요, 그러면.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뭐 국회 청원이라는 거 얘기하고 거기에서 뭐 80만이 넘었네 어쩌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고 뭐 심하게 얘기하면 어떤 정치적인 그냥 푸닥거리에 불과하는 거죠. 이게 무슨 실질적으로 의미를 갖는가. 과거 문재인 정부 때도 있었고 더 올라가도 역대 정부에서 다 있었습니다. 이런 식의 거는. 근데 다 그냥 정치 공세성으로 의미 있는 결말을 맺은 적은 없다. 이런 거를 우리가 잘 파악해서 정치 공세와 실질적인 영향이 있는 부분을 분리해서 판단해야 된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중계방송식으로 그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탄핵에 대한 국회 청원 숫자를 보도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